안녕하세요. 도한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의 모집 시기별 모집 전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논술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작년도에도 있었던 전형이에요. 근데 인원이 442명을 뽑던 전형인데 381명으로 줄었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작년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어쨌든 모집 인원이 조금 줄었어요. 지금 학생부 100%, 즉 교과 성적 100%와 수능 최저로 뽑던 전형이 인원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인원이 줄은 게 아니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어쨌든 생기부에 적혀있는 내용보다는 말 그대로 성적에 기반해서 뽑는 전형인데 그 밑에 지역균형이라고 보이시죠? 이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엔 없었어요. 신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위주로 뽑는 인원이 442명에서 381명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381명에 335명을 더해서 대략이 아니죠. 716명 인원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200여 명 정도, 250명 정도 인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될 거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만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이 의예과, 약학과, 한의예과를 제외하면 적용되지 않고 면접이 40% 반영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 정도만 기억하고 일단 저희가 이 학생부 교과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가천 바람개비 2 전형이 폐지가 됐어요. 지금 학생부 위주 학생부 종합에서 가천 바람개비 2가 폐지가 되었고 그리고 가천의 약학이 작년도에 31명을 저희가 그 수시로 뽑았거든요. 저희가 아니죠. 가천대학교에서 뽑았는데 올해는 44명을 뽑아요. 이 13명이 증가했는데 이건 약학이 포함돼서 13명이 증가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천 바람개비 전형에서 전년도에 대략 몇 명까지 427명 정도를 뽑았는데 449명으로 한 22명 정도 인원이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가천 AI 소프트웨어는 동일하고요. 사회기여자도 동일. 농어촌은 10명 정도 증가. 그리고 특성화고교는 3명이 줄었고요. 교육기회균형은 2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뽑는 인원을 먼저 살펴봤는데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인원이 많이 축소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축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 저희는 수능 최저 학력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좀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설명이 좀 나와 있죠. 전형 폐지에서 가천 바람개비 2가 폐지된 내용 나오고 신설에서 이제 논술 위주 이거 지난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지역균형이 60, 40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또 나와 있네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 이거는 지역균형은 추천이 필요한 반면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해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추천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2개 합 6등급 이내이면서 가천대학교에 내가 지원하기에 등급이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으면 쓰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나와야 부족하지 않지? 그것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대에도 2과목의 등급합이 6 이내여야 했고 올해도 2과목의 등급합이 6이에요. 이러면 한 영어 한 3등급 나오고 탐구 한 과목 3 정도 나오면 되지 않아? 그럼 3월달 모의고사 최근에 봤죠 여러분들.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2개 6 정도가 나왔다. 그렇다고 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3월달에 본 모의고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재수생들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재수생들이 정말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 3월달에 받은 등급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3월달에 내가 폭망했어. 그런 사람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니고 3월, 4월, 5월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2개 6은 널널해 이런 거 없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2개 영역의 등급합이 6인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가형, 나형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그게 없죠. 기하, 미적, 그리고 확통. 세 과목이 있는데 이 세 과목 중에서 기하나 미적분을 응시할 경우 한 등급 상향하여 적용이라고 되었어요. 그래서 기하나 미적분을 포함시켜서 하면은 6이 아니라 7. 두 과목 7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영되어지는 것 받고 약학과는 뭐 전년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다라고 보더라도 약학과 세계 영역 등급합 5 엄청 힘들겠네요. 이거 맞춰야 갑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자, 수능 최저 기준 살펴봤고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수시 모집 인원이에요. 모집 인원은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금방 확인하실 수 있는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모집 인원이에요. 중요한 건 이 반영 비율. 자, 지난번에 이 반영 비율에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학년별 가중치 없이 1, 2, 3학년 1학기까지 100%가 반영이 되어지고요. 학생부 우수자는 교과 80으로 비교과 20%가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자, 교과 20%는 출결, 봉사활동이니까 여러분들 뭐 정해진 거 학교에서 하라는 거 잘 했으면 출결 뭐 빠지지 않고 뭐 학교 잘 나갔으면 문제 없는 거니까 교과 80이 크게 좌우할 것 같은데, 자, 학생부 위주 교과는 교과별 상위 5과목이 반영이 되어진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국어를 예로 들어보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의 국어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 5개잖아요. 딱. 논술 위주는 3개였지만 학생부 위주의 같은 경우는 5과목이 반영되기 때문에 1학년 때 그냥 공통국어, 1학년 2학기 때도 공통국어, 2학년 1학기 때는 뭐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독서를 배웠다라고 가정을 하고 2학년 2학기 때는 언어와 매체를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3학년 1학기 때 문학을 배웠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5개가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는 것이고 영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학기별로 하나씩 들은 영어 과목이 다 들어가요. ABC 평가 받은 게 아닙니다. 등급 나온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 같은 경우나 과학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사회나 과학은 얘기가 좀 달라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사회는 1학년 때 공통사회 배우죠. 이거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도 공통사회 배우네요. 그럼 이것도 들어가야겠네요. 근데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는 학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사회 과목을 적게는 한 과목, 아니죠. 한 과목도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저는 지금 그냥 사회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한 과목도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이 학생은 과학만 다 선택했겠죠. 많게는 4개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사회 과목을 보통 3개 정도 선택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3개씩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배우는 사회의 과목 수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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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죠. 그리고 1학년 때 배우는 2개를 더하면 총 11개예요. 이 11개 중에서 상위 5개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즉 모든 학년, 모든 학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뽑아서 가져갈 수 있다. 과학도 마찬가지겠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학 같은 경우는 물, 화, 생지 어떤 과목이든 ABC로만 평가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과학, 1학년 2학기 때 과학,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과학, 뭐 적게는 한 과목에서 많게는 4과목까지, 2학년 2학기 때도 적게는 한 과목부터 많게는 4과목까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과목을 다 선택한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고 보통 과학을 3개 정도 선택한다라든가 아니면 2개 정도 선택하고 사회를 하나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목 숫자가 부족할 수 있어요. 2개, 1개, 4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3학기 때 나오는 건 ABC 평가니까 등급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5과목이 미반일 경우에 이수한 과목만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수한 과목만 반영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 4개만 되어지면 4개만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영되어지는 과목 수가 적을수록 어쩌면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 반영 과목이 뭐 부족할 때 어떻게 평가한다라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뭐 점수를 더 주겠다 덜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반영될 게 적으면 그만큼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학교 측에서 좀 더 정확한 발표가 나면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성취도가 A인 경우 지난번에 그 논술 위주에서 설명드렸지만 2개 교과에 하나여 1개 과목을 한 등급 상향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반영 교과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35, 25, 25, 15 반영한다. 이런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들으셨어야 되는 건 국어나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학기별로 딱딱딱딱 떨어져요. 5개가. 그런데 사회나 과학의 경우는 사회는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뽑았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과학 같은 경우는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느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빼는 것들이 생기다 보면 오히려 5개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유리한 방식으로 대학교 지원하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교과 성적 등급 및 배점 이렇게 나왔는데 1등급이 100점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6등급은 97.5점이니까 우리 학교에는 7등급 이하는 오지 마라는 얘기를 확실히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6등급 받은 학생이 보편적으로 6등급 받은 학생이 교과로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금 3등급 받은 학생이 99점이고 6등급 받은 학생이 97.5니까 한 과목당 하면 1.5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모든 과목 하면 이 점수차가 꽤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 문제로 저희가 역전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역전의 방법이 없어요. 지금 6등급 학생은 3등급 학생을 역전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 분명 기억하셔야 돼요. 있는 전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추천 전형이다. 근데 내가 면접에 정말 자신 있어. 그러면 역전할 수도 있겠죠. 거기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근데 과연 대학에서 아무리 면접을 잘 보는 학생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과목에 정말 특화돼서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6등급 받은 학생을 면접에서 3등급 받은, 2등급 받은 학생을 이기고 붙여줄 만큼 뽑을까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천대학교에 지원을 하시려면 적어도 이 3등급 때에는 교과가 나와줘야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술 위주는 말씀드렸다시피 다 살펴봤으니까 앞에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학생부 교과 381명. 자, 인원 줄어든 거 아닙니다.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교과만 따지자면. 자, 2개 합 6. 아까 전에도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아까 전에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뭐 모든 학생의 입결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가천대에 제가 보낸 합격시킨 학생들의 점수대를 보면요. 전년도에 보통 토목환경의 경우에는 3등급 초반 학생이 교과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이나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2등급 후반 학생이 합격을 했죠. 그리고 전년도랑 변화되는 게 별로 없어요. 6등급 이내. 굳이 하나의 전형으로만 보면은 모집 인원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 교과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지만 등급합 6이라는 기준을 두고 뽑는 인원은 줄어든 게 사실이니까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 등급이 약간 올해는 좀 더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뭐 작년 고3들보다 올해 고3들이 공부하기가 힘들었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등급을 맞추는데 재수생이 너무 많이 들어서 2개 합 6을 맞춘 학생이 줄어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지금 이 정도 점수대 2등급 한 중후반에서 3등급 초중반 정도까지가 학생부 교과로 가천대학교에 한번 지원을 노려볼 수 있는 등급대가 아닐까. 이것과 함께 수능 최저 6을 맞출 수 있는 학생이라면 가천대에 지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335명 신설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교과 60%에 면접 40%예요. 자, 가천대학교에서 시행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전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점수여야 내가 지원을 해보지? 그냥 마구 지원해봐? 이거는 사실 좀 불안해요.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좀 특이한 것은 추천 인원이 몇 명인지가 안 나와요. 고등학교에서 추천 인원에 제한 없이 다 추천을 해줄 수 있다? 전교생 다?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천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추천 인원이 없는 경우에 수능 최저도 없고 추천 인원이 없으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이 쓸 수 있는 반면에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데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중반까지 2개 6이 자신 없다. 그러면 이거 쓰겠죠. 그런데 자신 있다. 그럼 못 쓰겠어요. 위에 거 쓰겠죠. 즉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내신의 성적이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입결 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얼마냐에 따라서의 변수는 있겠지만 학교별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이 어떻게 되느냐의 변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분명히 위에 나와 있는 교과 전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보다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2등급 초반에서 한 2등급 후반 사이에서 인원이 선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교과 전형의 등급대는 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다음 살펴봐야 될 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위에 가천의 약학 전형이 있는데 모집 인원 44명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상위권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컨설팅을 하기보다는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그래도 본인이 갈 수 있는 것보다 높은 대학을 설명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의 약학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개해 주시니까 저는 가천 바람개비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가천 바람개비 전형은 우선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여 명 정도 증가는 했어요. 모집하는 방법 자체도 50%로서 1단계 평가 50%, 면접 50%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그냥 전부 다 지원은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내 성적이랑 맞춰봐야지 지원도 가능하겠죠. 이것 역시 제가 보내본 학생의 가천대학교를 합격시켜본 학생의 성적을 예시로 놓자면 보통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후반 과에 따라서 4등급 초반의 학생도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4등급대 학생이 가천대에 가려면 이 1단계 평가 50%에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성적 자체를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그 부분을 빼더라도 그 적혀있는 생활기록부상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 할 것이고 면접 자체도 우수하게 잘 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겠죠. 보통 경영학과 제가 작년도에 합격을 경영학과 3등급 중반 정도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3등급 중반. 그런데 이거는 맹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학교에서 성적대를 발표해주면 3등급 중반 애가 합격을 했네? 그럼 나도 3등급 중반이니까 합격할 수 있겠네? 이런 방식으로는 여러분도 이제 아시죠? 같은 3등급 중반이더라도 서류가 혹은 면접을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등급이 3.3이야 나는 붙어 이런 식으로 학생부 종합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정도 점수권에서 합격을 했는데
내 서류가 과연 합격을 할 만큼 괜찮은 서류인가 괜찮지 않은 서류인가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재원하시는 그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입시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 서류가 어떤지 상담을 받아 보신 다음에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저라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후반 3등급 후반까지는 가지 않고요. 2등급 제가 중반 학생이라면 저는 가천대학을 종합으로는 안 쓸 것 같아요. 가천대학교에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라면 교과 전형으로 쓸 것 같습니다. 2등급 중반이라면. 제가 쓰려고 하는 과가 어떤 과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라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3등급 한 초반에서 후반대다. 그렇다면 종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2등급 중반이라면 저는 가천대학교를 추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교과로 쓰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천대학교의 학생부 종합과 교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다양한 분들과 상담을 해보시고 꼭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가천대학교의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한 설명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